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1981년부터 중국에 가서 연구학자로도 있었고, 또 어쨌든 관련한 여러 가지 경영학에 관한 학문을 많이 연구한 한범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오늘을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올해 포럼에 그 어떤 집단지성의 일환으로서 독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독서 포럼은 어떤 그 집단지성의 묘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여기에 일조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읽은 책은 중국몽의 추락에 관한 그 저서에 있는 그대로 요약을 해서 옮기면서 제 의견을 약간 첨언하겠습니다. 중국몽의 추락에 관한 책인데, 실제로 제목도 중국몽의 추락이고,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연합통신에 근무하는 이승우 기자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전반적인 그 내용은 어떻게 이 중국의 꿈이 탄생하게 됐으며, 또 그것이 어떤 연유를 거쳐서 미국의 어떤 적개심 또는 그 적대적 그 전의를 불태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지금 추락지경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는지,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1편이 중국몽과 신냉전입니다. 실제로 미중의 G2라는 용어는 뭐 공식적인 학술 용어는 아니고요. 그 G2가 생긴 거는 2009년도 G8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백악관 보좌관인 지비군유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G2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8월에 열린 런던의 G20 회담에서 정식으로 오바마와 후진타오의 회담이 열리면서 그때 G2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렌초 미라지라는 곳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렌초 미라지는 그 우리 아나 인스피레이션 그 요번에 이미림이 우승한 그 휴양지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중국과 미국은 신시형 따고 관시 이래가지고 진짜 신형 대국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런 그 기염을 통했던 곳입니다. 그 회담이.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중국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쭉 할 거고, 그렇다면 이런 그 중국몽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느냐. 이때까지 역사적인 그 과정을 보면 중국의 성장과 팽창은 우리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역사적 시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중국의 팽창주의, 이거는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중국몽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2017년 4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회담에서 그 남부에 있는 휴양지죠. 거기서 어떤 시진핑의 그 대화가 있었느냐.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 과거에. 이래서 우리 그 정치계나 또 이런 데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우리 역사상? 그 정도로 중국은 우리를 자기들의 일부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근래에 있던 사건 이벤트 중에 하나는 사드 배치 때 보지 않았습니까? 롯데그룹이 거의 그러니까 1조 이상의 그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한한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우리 그 연예계의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뭐 이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그 아주 상당히 그 경제적인 타격을 주려고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그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뭐 이런 거,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 뭐 한두 번이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학자나 국제정치학자들이 보기에는 한반도는 태생적인 지정학적 비극을 갖고 있는 장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비극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해서 우리에게 희극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더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중국몽은 사실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이 시진핑의 이건 일종의 분신인데요. 이 시진핑이 아주 계산된 전략적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중국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공감대를 단합시키고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에 그 중국몽의 그 명분이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샤오캉 사회, 그 등소평이 얘기했던 샤오캉이 되는 거죠. 이 소강 사회라는 건 뭐냐? 전 인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2021년이 언제죠? 내년 아닙니까? 그 중국에 여러분 가보시면 잘 알지만 중산층이 많이 보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 좀 우선 당장 우리 옆에 눈앞에 목격하는 것이고 2단계는 2049년에는 글자 그대로 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완벽한 제도인지 이것을 입증하는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 것이냐?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화해적이고 이런 이것들이 이런 미사여구들이 다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해나가는 이유, 내가 정권을 지켜나가야 될 명분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몽 실현의 양대 프로젝트를 보면 첫 번째는 중국 제조 2025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첨단 제조국이 되겠다는 건데 이 제조는 단순한 제조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가장 상급에 위치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얘기인데 모든 그거에 결국은 물건만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기술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대1로는 뭐냐? 이건 현대판 실크로드를 말하는 건데 밑에 이제 그 지도가 나옵니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 육지로부터의 일로 그리고 바다로부터의 일대 이것을 구성해서 이것이 어떤 그 주변에 속하는 모든 나라와 함께 공동 번영을 하겠다. 결국은 자기가 가장 그 대장 노릇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어떤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1대1로보다도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왜냐하면 2025가, 이 중국 제조 2025가 세계 최대 첨단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말하자면 첨단 과학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뭐 거의 뭐 반 이상이 미국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거를 뛰어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냥 트럼프가 그 왜 트럼프 화날 때 꼭 사자머리 화난 거 같지 않습니까? 쫙 해가지고 very insulting 이렇게 모욕적인 게 있냐 말이지. 응? 그렇게 실제로 말했어요. 그렇게. 그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이 역사를 좀 한번 대충 훑어보면 중국이 분열이라는 거는 진나라. 그러니까 그 기원전 때부터 진나라가 뭐 어마어마한 그 시안에 가면 병마총이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낸 나라였지만 15년 유지하다가 없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응? 그 지도에 보시면 신냉전은 패권 전쟁이다. 이 진나라 이후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말 중국이 강했던 역사는 언제냐? 요나라, 거란족이 잡았던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이 잡았던 금나라, 그 다음에 몽골족이 지배했던 원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의 후예인 뭐죠? 만주족이 지배했던 청나라. 이게 정말 중국의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300년 이상을 못했는데 그나마 가장 길었던 게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세 개입니다. 나머지는 뭐 한번 100년 이하, 100년 그저 남짓해서 다 정권이 바뀌었고 그것이 어떤 중국의 이때까지 한 2000년 이상 흘러오는 그 중국의 진짜 모습
그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마다 중국의 지도는 다 매번 바뀌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왜 그럼 이게 꺼내지기 시작했느냐?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세계에 공포를 하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뒤에 한번 나오지만 중국을 키워준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무슨 이유냐? 소련을 깨부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방과 말하자면 이렇게 대항을 한 거, 그때가 냉전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체제로 중국을 데려온 거죠. 그냥. 그래서 중국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전략적인 그 노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 국가이지만 같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이면서도 소련과 중국은 그렇게 이렇게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모든 문명이나 모든 제도 또는 종교들이 전부 서구였고 글자 그대로 중국은 좀 달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소련이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그때 이제 결국은 뭘 선언했습니까? 개혁 개방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페레스트로이카. 그렇죠? 그걸 선언했고 개혁 개방을 선언해서 그 이후에 6년 만에 소련방이 해체된 거 아닙니까? 1991년에.